여러분은 미국의 중심부에 현대 세계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미시는 현대의 편리함을 피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모습 뒤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커플이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신체 접촉은 금지되는 구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나 그들의 침실문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미시가 지금까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들을 밝혀낼 준비를 하세요.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 중 하나로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과 단절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동차, 텔레비전, 대부분의 현대 기술을 피하며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복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미시 문화에서 가족과 관계는 성경의 엄격한 해석에 의해 형성되며 동성애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감정이 공동체 내에서 드물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없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의 삶에 의문을 품고 있는 아미시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향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은 이를 표현할 안전한 환경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정체성을 탐구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포함해서요. 문제는 게이 아미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이해나 수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체성이 아니라 수정해야 할 결함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많은 아미시 게임이 진정한 자아를 숨기거나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이 제공되지만 이는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시는 게이 개인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의 종교적 관점은 이를 신념과 조화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관계는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며 결혼 전 관계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경우 커플은 종종 빠르게 결혼하도록 권장받으며 때로는 일반적인 결혼 시즌 외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적인 수치심을 피하고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결혼은 커플이 공동체의 주목을 받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게 함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주류 미국 사회와 달리 결혼 추세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아미시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며 이는 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미시 교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요구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그들의 신앙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젊은 아나바프티스트 및 피에티스트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미시 성인의 80% 이상이 22살까지 결혼하며 결혼은 그들의 영적 및 사회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의 결혼은 개인적인 헌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며 가족과 평생의 유대에 대한 강한 강조가 있습니다. 아미시는 또한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실천하며 이혼과 재혼은 드물어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반영합니다. 결혼 전 관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미시 청소년들은 주로 가족과 공동체의 지도 아래에서 관계와 생식에 대해 배우며 전통과 겸손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이 관계와 생식에 대해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미시가 이러한 주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부탁이 있습니다. 아미시 세계에 대한 이 여정을 즐기신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함, 겸손, 전통에 중점을 둔 삶의 중심에서 특히 연애 활동이 활발한 주제는 종종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교육이 학교 커리큘럼의 정규 부분인 주류 교육 시스템과는 달리 아미시 학교는 이 주제를 완전히 회피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침묵은 단순히 학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아미시 생활 방식의 더 넓은 문화적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아미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생식에 대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농장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성인 대화를 엿듣기도 합니다. 그 결과 아미시 청소년들은 생식에 대한 다소 단편적이고 점진적인 이해를 갖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조각조각 배우는 방식은 비아미시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받는 보다 구조적이고 사실 기반의 교육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성교육의 부족은 중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젊은 아미시 성인들은 어떻게 결혼과 가족 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젊은 아나바프티스트 및 피에티스트 연구센터의 도널드 크레이빌 박사는 이러한 지식의 격차가 젊은 아미시 커플이 결혼에 들어설 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생식, 동의, 신체 자율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일부 아미시 여성들은 결혼과 가족 생활의 현실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삶이 신앙, 가족, 전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아미시 남성과 여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룸스프링가로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변혁적인 통과 의뢰입니다. 룸스프링가는 종종 자유의 시간으로 미화되지만 아미시 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젊은 아미시 성인들은 공동체 밖의 삶이 어떤 것일지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강렬하고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그들은 현대 패션을 실험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수용하거나 파티, 술, 데이트와 같은 것들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룸스프링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경계를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결국 그들이 아미시 공동체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이러한 탐험의 시기가 그들의 정체성, 신념, 그리고 진정으로 소속된 곳에 대한 어려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아미시 유지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룸스프링가를 경험한 젊은이들 중 대다수인 최대 90%가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통계는 아미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가족과 신앙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며 더 큰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 세계와 그 모든 가능성을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와 전통에 충실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룸스프링가는 어떤 모습일지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구애는 데이트, 공유 경험, 의미 있는 대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미시 문화에서는 번들링이란 독특한 전통이 잠재적인 파트너를 알아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번들링은 구애하는 커플이 같은 침대에서 완전히 옷을 입고 하룻밤을 보내는 고대의 관습이지만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누울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번들링은 젊은 남녀가 신체적 친밀감의 압박 없이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결혼 전 의식으로 기능합니다. 동반자 관계와 대화가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미시 문화는 젊은 커플이 겸손과 절제의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호환성을 탐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번들링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커플이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우연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판자와 같은 물리적 장벽이 놓입니다. 경우에 따라 커플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루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별도 침대가 서로 가까이 밀쳐져 물리적 분리를 깨지 않으면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유혹 없이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미시 구애에서 정서적 유대감은 신체적 매력보다 더 중요시되며 공동체의 강한 겸손과 자기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정해진 결혼이 흔한 문화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성교육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번들링은 젊은 커플이 평생의 파트너십을 약속하기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번들링은 아미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초기 미국의 여러 사회에서 한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이 발전함에 따라 번들링은 주류 문화에서 대체로 사라졌지만 아미시 전통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더 현대적인 아미시 공동체에선 번들링이 감독된 데이트와 같은 다른 형태의 구애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여전히 많은 아미시 공동체에서 지속되어 아미시가 로맨틱한 관계에서 신체적 친밀감보다 정서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방식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아미시 문화가 단순함과 현대사회와의 분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가족 계획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삶은 신앙, 전통,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대한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계획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 확장됩니다. 많은 아미시 가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아미시의 경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의 통찰력들은 그들의 피임 접근 방식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미시 가족은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6에서 10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흔합니다. 이러한 대가족에 대한 강조는 출산이 하나님의 계획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큰 가족은 창조자의 축복을 반영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아미시 가족의 평균 크기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크레이블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은 일부 아미시 커플이 가족 계획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믿음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피임의 사용은 여전히 드물지만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미시 커플은 피임 옵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 피임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자연 가족 계획 방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단순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추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불임 수술도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아미시 개인들은 때때로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 계획을 권장하는 의사에게 방문하기도 합니다. 비록 피임의 사용은 드물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일부 아미시가 개인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 규모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크레이블 박사는 이러한 자연적이거나 최소한의 피임 방법 사용 경향이 아미시 사회의 느린 현대화 변화를 반영한다고 제안합니다. 가족 규모를 신의 뜻의 불변의 측면으로 보는 대신 일부 아미시 커플은 이를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이러한 진화하는 접근 방식은 아미시 문화가 점진적으로 현대 건강 문제에 적응하고 있음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아미시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세대를 거쳐 전수하는 밀접하게 결속된 고립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도전 과제를 동반하기도 하며 그중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공동체 내의 유전자 다양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이는 근친 교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미시 인구의 규모가 작고 외부인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혼한 커플이 먼 친척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이천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북미의 아미시 인구는 약 37만 5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 성장의 대부분은 외부 계종이나 비아미시 개인과의 결혼이 아닌 내부 결혼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과학자들이 창립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작은 초기 인구가 새로운 유전 물질을 도입하지 않고 세대를 거치며 성장합니다. 그 결과 특정 유전적 질환이 아미시에서 일반 인구보다 더 흔해집니다. 예를 들어
드문 형태의 외소증인 앨리스 반 크레벨 증후군과 같은 질환과 다른 열성 유전 질환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같은 유전자 풀 내에서 결혼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족, 특히 작은 정착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인근 아미시 공동체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권장합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랭커스터와 오하이오의 홈스 카운티와 같은 더 큰 아미시 공동체는 잠재적인 파트너의 폭이 넓어져 유전적 위험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미시는 유전 상담이나 의학적 검사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없지만 일부 공동체는 이러한 관행에 점차 열려지고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아미시 가족이 공동체 내에서 흔한 유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기도 합니다. 근친 교배 문제는 아미시 공동체 내의 복잡한 사회적 역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미시는 전통,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룹 외부와 결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가 제한된 작은 공동체에서는 젊은 세대가 가까운 친척이 아닌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아미시 청소년들은 다른 정착촌으로 여행하거나 더 큰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공동체의 잠재적인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권장받습니다.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아미시 내의 유전적 질환을 연구하여 고립된 유전자 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아미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아미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제한된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공식적인 성교육의 부재와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권위의 전통이 결합되어 성 역할이 특히 여성에게 엄격하게 정의되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아미시 가족 구조의 중심에는 남성이 가정과 공동체 모두에서 주요 권위자로 여겨지는 가부장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 구조는 결혼, 관계, 사랑의 삶과 동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종종 여성들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미시 소녀들은 순종, 겸손, 복종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강화되며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혼에서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남편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적 의무로 여겨지는 기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친밀감에 대한 경계를 주장하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거의 장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학교에서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 생식 건강, 상호 동의의 역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결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격차는 혼인 기대를 탐색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문화적 침묵은 전통적인 기대가 도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내에서의 로맨틱한 활동이 남편의 조건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젊은 아미시 여성들에게 이러한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특히 강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가 아내와 어머니의 전통적인 역할을 준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도전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종종 낙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 아미시 여성들은 용감하게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전통적인 아미시 결혼 기대의 제한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미시 맥락 내에서 자율성 부족과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이야기는 이 폐쇄적인 사회 내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더 큰 지원과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미시 개인, 특히 여성들을 위한 자원, 상담, 플랫폼을 제공하는 조직과 지원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내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자율성, 동의,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대화가 아미시 공동체에 점차 스며들고 있어 변화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존중과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느린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공동체를 떠난 이들의 용감한 목소리가 성 역할과 관계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를 떠나는 것은 깊은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결과를 동반하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이 밀접한 세계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과 생활 방식의 심오한 변화입니다. 아미시의 삶은 전통, 신앙, 가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욕구에 의해 촉발됩니다. 공동체 밖의 삶을 탐험하기로 선택한 아미시 개인은 전통적인 메이동히 또는 배척의 관행으로 인해 공동체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가족 모임, 교회 서비스, 중요한 공동체 행사에서 차단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된 식사나 제한된 소통 등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의 감정적 비용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 아미시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이 깊은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긴밀한 유대, 공유된 전통, 더 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소속감은 모두 떠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 연결, 사회적 지원, 아미시 생활의 친숙함을 잃는 무게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상당한 실질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개인, 특히 공동체에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더 넓은 사회에서 필요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직업 기술이 부족합니다. 농사, 장인 정신 또는 기타 전통적인 역할에 익숙한 이들에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낯선 시스템을 탐색하며 자신이 자란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미시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자유나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정체성, 자기 표현, 전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떠나기로 결정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추가적인 감정적 무게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아미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든 것과의 영구적인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을 위한 선교와 같은 조직은 전 아미시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공동체 밖의 세상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주택, 기본 교육을 제공하며 일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 청중과 공유하여 떠나는 것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